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대담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로는 맥서브의 오영준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맥서브에서 집합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오용준 이사입니다. 저희 맥서브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대형 오피스, 병원 등 다양한 건물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집합건물 말고 어떤 일반 건물 같은 것도 관리를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상가, 네. 오피스텔, 네. 지식산업센터에 네. 대한 총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일반 오피스, 임대주택, 그리고 병원이나 대형 쇼핑몰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안 하세요? 예, 공동주택은 현재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관리회사 분들은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하고 같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으신 편이죠? 예, 업계에서는 그런 전문 회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집합건물은 어느 정도 규모로 관리를 하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집합건물은 약 25곳에 대해서 네. 현장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나요? 아니면은 대부분 지금 현재는 수도권 중심으로 편성이 중심이요?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집합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집합건물을 관리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공동주택에서 나온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집합건물에서 위탁관리 업체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많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공동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세부적인 법적인 지침이 명시가 지금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구분한다면 대부분 위탁관리로 운영을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 위탁관리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무엇보다 어떤 위탁관리라고 하면 전체에 대한 건물관리에 대한 책임과 관리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전문 회사에게 위탁하고 그 회사로 운영하게끔 맞는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많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전문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치관리를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관리회사 쪽에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자치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위탁 관리를 맡기면 훨씬 더 그 수수료를 내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좀 제가 주관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위탁 관리도 공정한 입찰을 토대로 입찰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이 입찰을 하다 보면 어떤 위탁 관리 수수료도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관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구분 소유자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증가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적으로 그 증가되는 위탁 수수료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어떤 책임을 다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관리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위탁 관리 방식을 전문 관리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수료를 내는 만큼 그만큼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저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건물법에는 사실 그 공개 입찰이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집합건물들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그 위탁관리회사를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 많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25군데 정도의 현재 그 네.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모두 입찰을 통해서 관리를 계약을 체결한 형태입니다. 기존의 이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구분 소유자분들이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단, 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중지를 모아서 입찰을 시행하고 입찰을 토대로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같습니다.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K 아파트라는 그런 데서 이제 입찰 공고 같은 게 뜨잖아요. 근데 집합 건물은 사실은 그런 입찰 공고가 그 뜨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입찰 공고가 나왔는지 그거는 아시나요? 그냥 다 찾아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법처럼 K 아파트의 강제 의무화 그 등재 그 입찰을 공고를 올리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찰 공고를 올리는 일반적인 형태는 기존의 입찰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뭐 K비드 말씀하신 것처럼 K비드 또 별도의 그런 입찰 사이트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입찰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고 그 공고에는 각종 입찰 규정과 참가 자격 그리고 업체 선정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참여사들은 해당 공고 사이트에서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 현장 설명회나 제안서나 입찰에 참가하는 형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사님, 위탁관리 업체들, 위탁관리 부분에서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 하나를 고르신다면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특히 하나라고 선정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개도 괜찮습니다. 예. 사실은 현장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입탁관리 현장에 대한 이슈도 많아지고 또 심지어는 구분 소유자분들 간의 갈등이나 심지어는 분쟁, 소송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집합건물법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동주택법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사적 자치에 맡기는 부분들이 많죠. 예, 그로 인해서 좀 갈등의 여지가 있고 또한 현장에 요즘에 신축 집합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나 각종 그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하자 관리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분쟁과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자 관리.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구분 소유자분들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 잘 모르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하자 관리의 기간이 2년, 3년 차, 5년 차, 10년 차에 대한 하자까지의 부분을 놓쳐서 구분 소유자들의 어떤 권리를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집합 건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인과 또한 구분 소유자, 임차인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좀 이슈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하자 관리도 위탁 관리 업체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가요? 하자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체적인 관리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무를 그 업무를 관리단으로부터 주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자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직접 하자를 체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건설 분야의 전문 업체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한 그 하자 복구비 보수 비용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산출되고 그에 따른 소송이나 아니면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실제적인 상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한테 진흥원 쪽에 이제 물어보실 때 위탁 관리 업체를 좀 소개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뭐 어떤 위탁 관리 업체가 좋은지 잘 알지는 못하니까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직접 이제 중개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긴 하는데, 저희도 사실 궁금해요. 저도 뭐 집합 건물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살고 있지만은 어떤 위탁 관리 업체를 고르는 게 좋은 건가? 물론 이제 그 대표님, 이사님이 계신 회사 입장에서 말씀해 주겠지만은 그냥 보통 입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위탁 관리 업체라는 거는 어떤 걸까?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좋은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까? 한번 좀 그런 팁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어떤 지금 그 회사의 소속으로서 답변이 아니라 제가 집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답변 드린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적으로 어떤 그 집합 건물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시겠지만 자칫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인맥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선정한다면 이로 인한 문제점은 결국 고스란히 구분 소유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검증된 우수한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업체의 추천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입찰을 시행하고 구분 소유자분들이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각종 평가를 통해서 그 업체의 우수성과 아니면 제한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수의계약보다는 공정한 입찰을 형태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수의 계약으로 이제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혹시 그런 경우와 공개 입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 조건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만약 수의 계약으로 한다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이제 이사님은 대부분 다 이제 공개 입찰로 네. 이제 위탁 관리를 맡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수의계약의 경우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평 이상의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등이 있어서 사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건물도 과거보다는 이 관리위원회의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히 얘기하는 관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각 층별 대표님들을 정하고 선거에 의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어떤 권리나 이행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수의계약으로 어떤 특정인의 어떤 관계성이나 아니면 어떤 이점을 들어서 선정하는 방식은 많이 드문 사례이고, 어쨌든 오히려 요즘에는 더 보편화된 부분이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선정하는 방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탁관리 계약에 관련된 일반적인 말씀 더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관리 분야에서 뭐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과 그 다음에 용역 관리 또는 도급 관리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 관리와 도급 관리, 뭐 도급 관리라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GM 종합관리의 전재학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GM종합관리 주식회사 전재학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인천을 중심으로 중소형 건물을 위주로 집합건물 형태의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집합건물 쪽을 관리를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 쪽은 안 하시고요? 네, 저희는 저희 회사의 주 타켓이 중소형 형태의 집합건물 위주로 보통 세대 수는 30세대에서 400세대 중간 사이에 기준으로 있는? 네, 그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이 개념이 잘 잡히질 않아서 그런데요. 보통 이제 집합건물 분야에서 도급관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위탁관리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도급관리라는 표현을 이제 집합건물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집합건물에서의 도급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 공동주택의 위탁관리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전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아니면은 우리 오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제가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의 공동주택법에 의한 아파트의 위탁 관리는 실질적으로 그 관리회사가 수수료를 받게 되고, 위탁관리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위탁관리 거죠? 수수료를 네. 받게 되고, 네. 각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는, 통상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당 입주자 대표위원회에서 어떤 임금이나 4대 보험이나 어떤 각종 복리 비용들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하지만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그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이 형태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좀 정착이 된 것 같은데요. 다르게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문 관리 회사에게 직원의 채용, 인사, 노무, 안전, 중대재해법 등 모든 책임을 다 그 관리회사에 맡기고 그 관리회사에게 전체 연간 계약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를 통상의 위탁관리 혹은 도급관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급관리라고 하는 거는 공동주택과 달리 위탁관리회사가 모든 책임을 다 떠안는 형태.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수료만 받고 기본적으로 책임 같은 거는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서 지낸 건가요? 위탁관리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또 어떤 그 현행 시행되는 상황상 책임은 또 입주자 대표 회의에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 전 대표님 그 도급 관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다 확실히 이해가 안 돼서요. 네. 예, 저희가 말하는 그 도급 관리는 그 위탁 관리 아닌 도급 관리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데 발생되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뭐 일반 관리비라든지 네. 뭐 대행 수수료라든지 그 기업의 이윤이라든지 그 모든 비용의 총액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총액이 지급되는 형태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도급 계약 같은 경우는 총액이 지급되는 거고 공동주택의 위탁 계약 같은 경우는 총액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 거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 현재 관리 회사하고 위탁 계약을 맺더라도 뭐 용역이라는 부분, 뭐 경비라든지 청소나 이하라든지 네. 그건 네. 따로 별도로 발주를 또 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리 회사에서는 그 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 수수료 부분만 이제 측정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위탁 수수료만 가져가고 뭐 이제 관리 인력을 파견하는 거나 이런 건 하고 나머지 또 용역이나 미화 이런 안전 부분은 또 외주를 주는 거고 네, 도급 계약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이제 위탁 관리 회사가 맡아서 하는 건가요? 도급 관리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관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공동주택의 위탁 관리보다는 도급 관리 쪽을 더 선호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업체가 더 선호한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더 좋다는 말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돼 보이는데 도급 관리 같은 경우는 왜 기업체들이 도급 관리를 더 선호하는 건가요? 혹시? 네. 우선 그 위탁 수수료 방식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얘기하는 회사의 매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매출을 확대시키려는 의지가 있고 또한 도급 계약의 어떤 차이점의 토대로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 관리에 대한 특정 분야를 도급을 줘서 수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 태생적으로 보면 도급 관리 방식이 먼저 저는 유지가 되고 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방식을 더 선호하는 부분은 과거서부터 계속 오고 있고요. 물론 그러니까 실제에서 위탁 관리 수수료를 제가 한 달에 전체로 100만 원을 받는다면 도급 금액은 전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어떤 매출에 있어서 1차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당연히 도급 방식이고요. 또 혹시나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과거에 아니면 일부 또 어떤 도급 비용에 있어서 위탁수 방식은 전체적으로 그 해당 인건비나 각종 비용들을 실적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떤 실비 개념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급 방식은 월간 도급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조금 오해와 또 불신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급 방식도 실제 저희가 어떤 대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고정된 금액이 고정된 인원을 투입시키고 사전 약정된 임금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 대표님도 보통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관리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그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 도급 관리를 했을 때 매출에 대한 부분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그 위탁 수수료만 받았을 때하고 또 저희가 도급으로 계약했을 때 총액 내에서 뭐 인원에 대한 배치라든지 인원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조금 더 양질의 좋은 건물 관리를 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 수수료만 받는 것보다는 도급 관리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도급 관리를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재량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만큼 또 수익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봐도 될까요? 뭐 아무래도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저희에게 책임에 대한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높은 대신에 책임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네. 실적으로 약정된 도급 방식도 저희가 약정된 산출 내역에 의해서 일반 관리와 기업 이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이윤이 이제 위탁 수수료가 되는데요. 네. 이 약정된 금액은 어떤 대등하다고 봅니다. 도급으로 하면 어떤 기업의 수익이 올라간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자연적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 부분을 좀 잘못 운영을 하거나 하면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많은 회사들은 어떤 투명한 어떤 그 용역비를 집행하고 또한 그 내역을 제출하는 등 어떤 신뢰성, 수익성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 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도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급여에 대한 결정권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입주자 대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뭐 연간 계약 중에도 급여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증가를 시키고 비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도급 계약은 한번 1년간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시장 상황이나 어떤 변동에 의해서 객관적인 변화가 없는 한 회사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에 맞는 인원과 기술력과 어떤 그 서비스를 공급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변동이 하지 않으니까 전체 금액은.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도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비 전체가 총액으로 지급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항목으로 나누어서 관리비 같은 게 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급 계약 같은 경우도 그 아파트 고지서와 비슷하게 관리비가 고지가 되나요? 약간 달라야 되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요? 뭐 저희가 운영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급 계약이라고 해서 도급의 총액만 표시를 하진 않고요. 네. 요즘은 뭐 일반 관리비에 대한 상세 내역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상세 내역이라든지 그 건물에 관련된 그 지급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역이라든지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상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급 관리의 경우에도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이 관리비 상세 항목을 공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이사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예, 실제적으로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과하는 기준과는 많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도 보면 관리사무소 몇 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 지급이 됐다, 총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가 얼마다, 이런 정도의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집합 건물에서도 관리 도급 계약에 대한 비용이 몇 명이고 얼마 지급되는지, 그리고 각종 제반 관리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리스트화 되어서 공개되고 제공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급 관리라고 해서 관리비가 뭐 총액으로 이렇게 제공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도급 관리의 경우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관리비가 세분화돼서 부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 대표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이제 그 집합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위탁 관리 회사들, 두 분은 이제 위탁 관리 회사에 관련된 분들이시지만은 사실은 이게 시행사가 선정한 위탁 관리 회사라든지 이렇게 위탁 관리 회사가 오히려 집합 건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되지 않도록 만드는, 분쟁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업체를 이제 등록하는 집합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위탁관리 업체를 등록을 받아서 등록된 업체만 이제 집합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죠. 주택 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관련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부담이 되는 건 없고요. 요즘은 그 투명하게 회계에 대한 부분도 다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뭐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뭐 회계에 대한 자료라든지 건물 관리에 대한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최소한의 자격이라 조건이라도 갖춰진 업체가 그런 부분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 역시도 어떤 그 집합 건물에 대한 전문 관리를 어떤 검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 관리 업체에 대한 등록 제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몇몇 이렇게 저희도 설명을 드리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곳이 초기에 건물이 분양하고 입주가 되면 실적으로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반, 2년까지도 전문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당시 시행사에서 선정한 업체가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갈등과 분쟁들이 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시행사에서 선정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별도의 툴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서 책임을 맡고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검증보다는 또 인맥이나 어떤 관련 연관성에 의해서 선정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럼 위탁관리 등록제도가 도입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적어도 최소 그러다 보니 이 업계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면허나 어떤 사업 면허나 허가 취득에 있어서 큰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장 뭐 특정 없어도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전문 관리가 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뭐 하자 이슈나 아니면 그 관리단 관리비 운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 있게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으시니까 이제 아마 등록제도에 대해서 전혀 이제 부담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등록제도가 도입돼서 이제 정말 건전한 관리 업체들이 집합 건물을 관리해서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집합 건물의 위탁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예, 두 분의 전문가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